여러분, 이쪽 단원이 제목이 딱 내자입니다. 동적 평형이요. 일단 평형이라는 건 밸런스가 맞는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밸런스냐? 뭐 무게 같은 건 아닐 겁니다. 물리니까. 그런 것들은. 화학은 뭐냐? 밸런스적인 건 화살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부르고 정반응이라고 부르죠. 왼쪽이 반응물이라고 잡았을 때 이거를 생성물이라 하죠. 그런데 이 반응이 있을 때 바로 저 동적 평형이 성립해요. 근데 저거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걸로 합시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1단원에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이거였어요. 이게 비가역이거든요. 정반응만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앞에 단원의 문제는요, 반응물이 두 종류 이상이 있을 때 어느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반응이 진행됐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반응이 완결됐을 후에는 생성물과 반응물 중에 남은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종종 봤다고요. 근데 오늘부터 보는 동적 평형이라는 것은요, 정의가 딱 하나입니다. 서로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멈춘 건 아니다예요. 알았어요? 그러려면 어때야 되느냐? 두 개만 명심합니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요. 정반응이 진행되는 속도와 역반응이 진행되는 속도가 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끊임없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멈춘 것처럼. 두 번째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들과 같이 0이 되는 애가 없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 있습니다. 무조건. 저게 동적 평형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갖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먼저 가역반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그죠? 가역반응이라는 건 어떤 식이냐? 실제로 반응에서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둘 다 있는 게 가역반응이고 이런 얘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또 자문자답하고 있어요. 제가 의문이 들어요. 스님, 왜 동적 평형에 도달하나요? 질문해 보세요. 왜 동적 평형에 도달하나요? 이거라, 씨, 엑스트라도 못한다. 감정을 넣어야지. 여러분, 잘 봅니다. 물질의 상태 중에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배워요. 융해, 맞죠? 희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액화, 응고도 있다고 배워요. 근데 누구도 왜 저렇게 화살표 두 개가 동시에 있나요? 라고 질문한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분명히 한 명은 있을 수 있을 건데 이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각 물질의 상태들은요, 자신만의 운동을 갖고 있어요. 운동. 고체는 진동운동을 하고요, 액체는 진동운동에 병진운동을 합니다. 회전운동이라고 합니다. 기체는 진동의 병진의 가장 대표적 운동인 직선운동을 하게 돼요. 운동의 종류가 많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갈 때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합니다. 그럼 활발해지겠죠? 얘로 갈 때 또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무질서한 정도가 크다고 얘기하고요. 이걸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중에 일부는 지금 뭐야 데자부야? 수업을 또 듣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전시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에너지를 가해주는 방향입니다.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얘를 물에 녹일 거예요. 무질서한 정도가 커져요, 줄어요? 커져요. 그렇죠. 이게 흡열이에요. 그래서 끓는 물에 더 잘 녹아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통에 소금을 녹이고 손으로 부는 적이 차가워지는 거죠. 흡열이니까 느끼기 좀 어려워요. 근데 온도는 떨어집니다. 설탕을 물에 녹이죠? 차가워집니다. 온도가 떨어진다고요. 흡열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봅시다. 반대로. 이건 뭡니까? 발열. 얘 또한. 자, 그럼 보세요. 기체가 있는데 얘를 물에 녹일 거야. 그럼 무질서가 줄어요, 늘어요? 기체를 줄지요? 그럼 그건 발열이네. 맞죠? 발열이면 걔들이 그 물에 녹을 때 열이 발생하는 거라면 주변의 온도를 낮추면 열이 더 잘 나오겠죠. 그럼 더 잘 녹겠죠. 그래서 우리 탄산음료,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있는 탄산음료 어디다 보관해요? 냉장고요. 저울에 보관하잖아요. 잘 녹으라고. 이해 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반응과 역반응의 충돌을 보는 거잖아. 자,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 있어. 그런데 화학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다 얘들아.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법칙, 두 번째 전자법칙. 이거 누구의 전자법칙 모형이냐? 어느 과학자? 그렇지. 보호란 말이야. 보호. 비웃어? 이게 보호의 전자법칙 모형이라고 이해가냐? 야, 흰색과 노란색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아? 그것까지 좋아하네. 그렇지. 노란색이 높아. 잘하네. 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 준위 높다. 되게 중요한 말이다. 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얘들아, 흰색에도 전자가 있고 노란색에도 전자가 있는 거 알지? 어느 색깔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수냐? 그렇지. 노란색에 있는 애가 원자과 전자수예요. 왜? 여기 있는 애가 도망가기 쉬우니까, 에너지가 높아서. 그래서 보호가 뭐라고 했냐면 핵과 가까울수록 안정하다라는 말을 써. 안정하다. 화학에서 안정하다는 얘기는 전자 움직이기 적다. 어렵다. 네 의도는 알아요. 이신전시. 전자 움직이기 어려운 화학 변화하기 어렵죠. 여러분,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전기 분해해서 수소랑 산소를 만드는데 어려울까요? 얼음. 맞으면 저게. 얼음은 녹여서 물을 만들어야 되고 물은 다시 끓여서 수증기가 되는 순간에 전기 분해가 되거든요. 보선을 연결한 그 부분이 물에다가 잠그죠. 그러면 그냥 물이 분해되는 게 아니라 걔가 수증기가 된 다음에 분해가 돼요. 그래서 누가 가장 안정해요? 고체예요. 그럼 이쪽 방향이 뭐의 방향이다? 에너지적 안정도가 큰 방향이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게 뭐라고? 동적 평형이에요. 잘 보세요.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무질서도 증가의 감소예요. 증가. 그렇죠. 그러면 반대 방향은 수증기보다는 물이 에너지적 안정도 어때요? 낮죠?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오른쪽으로 가면 열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맞죠? 온도를 좀 더 높여주면 수증기가 많이 형성되는 반응에서 동적평이 일어나는 거고, 온도를 좀 낮춰주면 물이 좀 더 많은 상태에서 동적평행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는 그냥 교과의 신입 내용인데 여러분 그냥 들어두세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요, 물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종이입니다. 검시약이라고 하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건 액성을 검사하는 거죠. 이거 누구의 색깔 변화죠? 산성 염기성 중에 산성입니다. 여름 내내 푸른 산이 가을이 되면 붉은 산으로 바뀌죠. 이게 산의 성질이잖아요. 그 반대가 염기고. 그걸 리트머스라고요. 지시약 종이. 이건 염화 코발트. 색깔이 같이 변한다고 해서 액성 검사하는 거 아니다. 물이다. 그런데 봐요. 이렇게 물이 딱 결합하면 이거 착화물이라고 수화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수화물 염화 코발트라고 부르는데, 제가 붉은색을 띠고 있다가 물이 증발해서 날아가잖아요. 다시 푸른색으로 갑니다. 이 가역 반응이라고요. 아셨죠? 자, 가역 반응의 예인 광합성과 호흡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가역 반응을 할 수 있는 군집은 누구밖에 없다? 식물 군집밖에 없죠. 동물은 광합성 못하니까, 그죠? 아, 식물 같은 경우 저럴 수 있겠구나. 또 장소가 다르죠. 광합성 어디서요? 엽록체에서 하고,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하잖아. 하지만 저 반응을 화학 반응으로 놓고 보면 저것도 가역 반응에 해당된다라고 써놓은 거죠.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가보면 저 광합성과 호흡은 2시간 걸쳐서 배워야 될 단원이에요. 광합성 자체 하나로만. 엄청 복잡하고 다단계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써놓은 거지.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저들은 가역 반응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뿐. 두 번째요. 석회동굴하고 종류석. 자, 탄산칼슘이라는 것이 석회석입니다, 저게. 여러분, 석회석 변성되면 무슨 암? 석회암. 오! 대리암이라고 합니다. 자, 석회석이 퇴적된 게 석회암이죠. 괜찮습니다. 매 시간, 매 반에 한 명씩 있어요. 즐거운 친구가. 저 그거 뭐라고 안 합니다. 마치 그 친구가 정답을 던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업을 하면 돼요. 유익합니다. 여러분, 석회암이 변성되면 대리암인데 성분은 똑같아요. CaCO3.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금속의 산을 떨어뜨리면 수소가 발생한다 배웠죠. 탄산칼슘의 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생긴다 배웠을 겁니다. 이거 그 반응 아니에요. 이거는요, 석회암에 정말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아까 그 기체가 발생하는 거 있죠? 걔들은 가역이 아니에요. 기체가 생기면 무조건 그 비가역입니다. 돌아가기 어려워요. 상태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수만 년 동안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석회암을 지질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지층이 벽돌 모양이잖아, 그죠? 이게 석회암층이에요. 여기를 지하수가 지나가는, 지하수 지나가면 얘가 녹여요. 이렇게 녹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걸 종류석이라고 해요. 고드름처럼 내려오는 거.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 죽순처럼 석순이라고 합니다. 둘이 만나면 석주가 돼. 기둥주자를 써서. 알겠어요? 이런 현상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거쳐서 생기는 게 석회동굴이에요. 알았죠? 잠시 여기서 이것만 놓고 가기엔 좀 그래서요. 니네 통과 시간에 물질순환 배웠죠? 물질순환, 탄소순환 배웠고 물의순환 배웠고, 그지요? 여러분, 탄소가 지구 시스템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것은 1번 기권이다, 2번 수권이다, 3번 직권이다, 4번 생물권이다. 2번 와우! 뭐라고 했죠? 수건. 와우. 3번 직권입니다. 여러분, 탄산칼슘의 형태로 탄소가 제일 많이 존재해요. 어떤 놈이 이게 탄소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거 CA고 요게 탄소야.
탄산가스 형태로 지구 직권에 제일 많고요. 직권에는 저 형태가 90% 있고요. 10% 정도가 화석 연료로 존재해요. 석탄이나 석유, 그 다음에 LNG 같은 거. 알았습니까? 그 다음 많이 존재하는 게 수권이에요. 그 수권.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고? 이런 형태로. 이게 탄산수소 이온 형태인데 아마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저 말씀을 가끔 하실 거야. 조직에서 CO2가 폐까지 운반할 때 저 형태로 제일 많이 운반돼요. 78%.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아시겠어요? 제기가 제일 적어요. CO2로. 제기를 100으로 놓는다면 CO2 분량은 0.03%밖에 안 돼요. 근데 그름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죠. 그거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얘기와 더불어서 여러분 봐봐요. 석회동굴이 석회암 지형에 지하수가 통과하는데 이 지하수에 CO2가 녹아있는 이런 걸 탄산수라고 하고, 여러분 실제로 저 지구 땅 속에서 끌어내서 오는 게 약수라고 하죠. 약수 중에 톡톡 튀는 약수 있어요. 탄산 약수가 있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데가 어디였냐면 설악산에 오색 약수터라고 알아요 혹시? 야, 이게 세대 차이야. 여러분 저기 수학여행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컸다고 해외로 나가고 지랄들이. 자, 우리 수학여행지 어디냐고 물어봐요. 못 가요. 경주 중학교 수학여행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기 갈 수는 없죠. 좀 멀리 가야죠. 설악산. 울산바위라고 알아요? 등정했습니다. 수학여행인지 김홍길 씨 뭐 추진 모임인지 거기서 오색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가 있어요. 실제로. 알았어요? 그게 약수물인데 걔가 있으면 톡톡 쏴요. 그렇다고 사이다나 콜라처럼 달짝지근하진 않습니다. 알았어요? 아마 그거 니네 그거 파는 거 있잖아. 그거 제과점이나 좀 비싼 거 쏘기만 하는 물 뭐라고 하지 그거? 좀 비싼 거 있잖아. 요렇게 들어있는 거. 탄산수? 아이씨 그 이름 에비앙은 아니야. 이산화탄소? 에비? 일본어로 에비가 새우죠. 여러분 이 탄산칼슘의 분해와 생성도 여러분 원래 이거 역반응 되게 어려운 건데 얘를 가열하잖아요. 산화칼슘이 돼요. 이 산화칼슘은 생석회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점토를 섞으면 시멘트가 돼요. 화학 1단분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생석회에 점토를 섞으면 시멘트고요. 걔들은 금방 굳어요. 그래서 굳지 말라고 뒤에 쑥 돌리면서 가는 차가 무슨 차죠? 봤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막, 이거 굴리는 차 앞에 트럭 이렇게 있고. 레미콘, 얘가 생석회하고 점토 섞고 가는 차예요. 그래서 자갈 집어넣으면 콘크리트. 알았습니까? 그런데 생석회는 물에 잘 녹아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석회수 있죠? 수산화칼슘 수용액이거든요. CO2 검출할 때 쓰는 거, 부역해려지는 거, 그거 만들 때 잘 써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가역 반응의 예를 본 건 화살표가 두 개였다는 겁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고? 동일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공존했을 때 우리는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비가역 반응 세 개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중화 반응. 세 번째입니다. 침전 반응. 그게 비가역이에요. 에너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든지 상태가 확 변하든지. 자, 여기서 얘는 기체 발생 반응, 이것도 기체 발생 반응이 해당돼요. 연소는 특히 빛과 열이 생기죠. 빛과 열이 생긴다는 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비가역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생기는 중화 반응 또한 비가역입니다. 알았죠? 엄청난 에너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발열이에요. 중화열이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 마지막 침전 반응 이거 기억해요? 아, 낙할. 질, 암, 아, 칼질을 하면 되죠. 이게 앙금이에요. 앙금 침전 반응 또한 뭐라고요? 비가역입니다. 여러분 칼질 한번 더 하자. 탄산 나트륨 중에 누구 칼질할래? 얘랑 짝이 되는 게 염화칼슘 중에 이렇게. 그럼 앙금 이름 뭐야? 탄산칼슘. 자, 질문. 박하사탕 기억나냐? 무슨 색깔이었어? 하얀색. 그때 바가 무슨 이온이었냐? 바륨. 카는? 칼슘. 산은? 황산. 탕은? 탕으로, 그지? 탄산. 너 왜 우리 얘기하는데 신경 안 써? 박하사탕 몰라? 몰라요. 어? 먹는 거? 무슨 이온이라고? 바륨. 칼륨. 칼슘. 칼슘. 뼈. 황산? 그렇지. 탄산. 대산. 바륨, 칼슘, 황산, 탄산. 아, 쟤들이 만나면 흰색 앙금이야. 이해 갔어? 그거 여기 있었잖아. 탄산칼슘. 그러니까 얘도 아까 석회동굴 만들 때 있던 탄산칼슘도 사실은 앙금인 거지. 알았어? 네. 저런 애가 탄산칼슘이 산과 만나면 무슨 기체 나온다? CO2. 탄산이 들어가면 무조건 CO2다. 얘들아, 탄산수소 나트륨 들어봤니? 누구니 그거? 소다. 네. 베이킹 파우더. 뭐 만들 때 써? 빵이 말이다 얘들아. 이산화탄소 기체가 머물던 자리가 공간이 돼서 남은 게 빵이야. 달고. 그 빵, 그 공간이 없지? 그럼 떡이야. 알아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열을 받으면 CO2가 발생해. 탄산. CO2가 걸려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그 밖에 비가역 반응도 결국은 기체 발생. 알았어? 중화 반응, 침전 반응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난합니다. 이제부터 학교 시험지에 문제가 툭툭 나올 겁니다. 여러분, 동적 평형 상태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두 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닫힌 개에서 이루어진다. 이 닫힌 개가 뭐냐면 여러분, 물질의 이동은 없다. 여러분, 없다는 게 시스템을 경계로 안과 밖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물질은 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누구는 이동할 수 있다. 에너지 이동은 가능하다. 이게 닫힌 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닫힌 개라는 게 지구 시스템하고 누구 관계야? 우주 관계, 외권. 알았냐? 지구에 있던 물질이 밖으로 나가려면 우주선 타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햇빛은 어떠냐? 들락날락 하잖아. 지구 복사도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물질은 나가지 못하는 거. 자, 닫힌 개에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다 얘들아. 야, 물을 담아놔야 돼. 마개를 막아야 된다는 거야. 안 막으면 물 바짝 다 나가. 막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증발이 일어나겠지. 증발이 일어나서 이 공간을 증기가 꽉 채우겠지. 그때 증기를 포화수증기라고. 포화수증기. 더 이상 수증기가 입자수가 늘어나지 않는 형국. 그 공간에 최대로 모을 수 있는 수증기 입자수. 포화수증기. 알았어? 그런데 봐. 근데 봐. 이 실험을 할 때 결국 동쪽 평행에 도달한다는 건 이 공간, 둥근 플라스크 내의 공간에 수증기가 꽉 찼을 때 우리는 뭐에 도달했다? 동쪽 평행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해. 그때 조건이 하나 있어. 이런 상평형에서는 이 조건을 꼭 기억해야 된다.
어떤 조건이냐면 온도가 일정하잖아 얘들아. 이 실험은 무조건 온도가 일정한 실험이거든. 온도가 일정하면 정반응 속도가 일정해 얘들아. 그럼 이 정반응 속도가 누구냐? 바로 증발하는 속도야. 이거 외우고 꼭 임하도록 해.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야, 네? 증발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알아? 액체? 겉부. 그렇지. 이 친구가 표현을 잘했어요. 더 유식하게 하면 표면. 서페이스라고 말했어요. 그 액체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는 게 증발. 저 안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면 뭐? 끓음. 소리 나봐. 끓음. 어떻게? 보글보글. 기포가 나오는 소리야. 이해 갔어? 그 얘기지. 알겠냐? 자, 표면이 일정하게 넓게 펼쳐 있잖아. 거기서 모든 면에서 기체가 나오는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반응 전, 반응 후가 일정해.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정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한다.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가, 여기 나, 여기 다 위로, 표면에서 위로 향하는 화살표 3개가 그대로 끝까지 3개야. 보면. 맞지?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화살표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 그러다가 마지막 봐봐. 다. 증발하는 속도 몇 개? 3개. 응축하는 속도 몇 개? 3개. 이게 동적 평형이야. 이해 갔어?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다? 같을 때 요지정이 뭐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시험에 얘가 나와요. 시험에는 잘 보세요. 여기가 반응 전이잖아요. 물 입자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증가해요, 감소해요? 동적 평형까지. 당연하죠. 날라가잖아요. 수증기 입자수는 어때요? 가면서 증가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감소하다가 그 감소한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답니다. 다시 증가하다가 그 증가한 숫자가 계속 뭐라고요? 유지된다. 그런데 이 둘이 같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보다 높은 온도면 물입자수는 한참 떨어질 거고요. 왜? 증발 속도가 빠를 거니까, 온도에 비례해서. 수증기 입자수는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요. 저 비교적 낮은 온도에 실험을 하게 되면 증발하는 입자수가 적은 반면 수증기 입자수 적겠죠. 그죠? 그런 거라고. 그러면 적은 상태에서 일정하고 많은 상태에서 이런 식이죠. 이해 갑니까? 그런데요, 증발 속도 어떨까요? 위에 보고 대답하세요.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자, 응축 속도 어떨까요? 응축 속도. 자,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합니다. 어디까지? 요 지점까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정. 여러분, 요 밑에 속도가 빨라요? 요 위에 속도가 빨라요? 동적 평행. 밑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동적 평행일 때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질문합니다. 2가지 질문이 들어가요. 이거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
같을 때를 뭐라고 했다고요? 동적 평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와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어떤 색깔일까 연결해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분의 응축 값은 늘어요, 줄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온도가 일정하면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떻다겠어요? 같아요. 일정해요. 얘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응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그래서 속도 빨라집니다. 그럼 이 값은 얘 일정한데 이 값이 점점 커지니까 누굴 것 같아요? 노란색이겠죠. 얘는 응축분의 증발인데 분모가 자꾸 커지면 숫자가 줄어서 나중에 1이 되는 거. 빨간색이랑. 이해 갔냐? 네. 이해 안 가면 뭘 던져 나한테. 침을 뱉든가. 특히 마스크 쓴 애들 침 뱉어. 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잘 봐요. 초기 H2O-L이 있고요. H2O-G가 있어요. 누군지 알죠? 자, 시간이에요. A, B, C. 다시 D. 여기다 D 하자. E, F, G. ET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A는 이거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입자수라고요, 얘들. 처음에 H2 입자수가 A에서 출발해요. 얘는 분명히 닫힌 개고요. 물질의 출입관계는 없어요. 근데 B가 됐다는 건 먼저 A가 커요, B가 커요, 여러분? B. A. 당연하죠. 시간이 흐르면 물의 높이는 줄게 돼 있어요. B가 커요, C가 커요? C가 커요, D가 커요? 같아요. 오, 빙고리였어. 동적 평형이잖아. 그렇다면 E가 크냐, F가 크냐? 그렇죠, F가 크죠. F가 크냐, G가 크냐?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숫자를 넣어볼까요? 얘가 100개 있어요, 처음에. 근데 얘가 80개가 된 거죠. 그럼 얘 몇 개 된 거예요? 이렇게요. 얘가 60개가 된 거죠. 그럼 몇 개예요? 그럼 이거 몇 개예요? 얘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이해갑니까? 저렇게 미지수로 써놔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B 플러스 E며, 그지? C 플러스 F이며, D 플러스 G인 거지. 이해갔냐? 다음. 2분의 B가 크냐? F분의 C가 크냐? 누가 더 크겠니? 이분은 그렇지. 저게 정성적 비교야. 왜? 지금 봐. 얘가 분모가 작고, 이거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데 얘가 크지, 당연히 그럼. 그리고 숫자가 있잖아요. 이해 갔어요? 야, F분의 C가 커, G분의 D가 커.
그렇죠, 그렇죠. 이 숫자가 써 있으면 금방 맞히겠지만 어떻게 문제가 나도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된다고. 자, EX 1번. 가나다 중에 얘들아, 누가 물의 증발 속도가 제일 빨라? 가. 와우! 아니죠. 얘들아, 조건 아까 써줬잖아. 온도가 일정할 때 정반응 속도 어떻다고 해서 내가. 있죠? 그래서 가나다 모두 똑같다가 답이야, 1번은. 이해가니? 그럼 응축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를까? 여기서 중요한 거. 화살표를 잘 봐. 가나다 중에 어디서 동쪽 평행에 도달했을까? 다에서 도달했어. 증발과 응축 속도 똑같잖아. 이해 갔어? 나 여기 있으면 안 보여. 카메라에 나 없어.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봐라. 응축 속도 가나다를 여기다 그리면 요쯤 될 것 같아. 가, 나, 다. 이런, 요 정도? 이해가니? 이런 거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만 잠깐 듣고 가자. 증기압력이 뭔 뜻이냐면 어떤 일정한 플라스틱 내에 기체를 채운다는 얘기야. 자, 이건 이런 식으로 봐도 좋거든. 이게 무슨 플라스틱, 삼각 플라스틱인데 여기다가 U자관을 이렇게 넣어, 밀폐돼. 그리고 여기다가 수은을 채워, 수은. 니네 수은은 말이다. 76cm Hg가 1기압이라고 과학자들이 약속을 해놨다. 야, 38cm Hg는 몇 분의 몇 기압일까? 오, 19cm Hg는 56cm Hg는 저렇게 돼야 돼.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정도 알아주는 센스.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가 액체를 넣는단 말이야, 액체. 그리고 여기를 펌프 장치로 진공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좀 있으면 이 액체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수증기. 기체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여기를 누르겠죠. 그럼 이쪽의 높이가 내려가겠지. 그만큼 여기 올라가겠지. 요 높이 차이. 이게 19cm Hg라면 이거 2분의 1기압이라고, 이 증기압이. 이거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 포화 상태야. 그럼 결국 무슨 속도와 증발 속도와 무슨 속도가 응축 속도와 같은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해갔니? 저때 압력이 증기압이야. 여기서 질문. 얘들아, 같은 온도에서 얘들 셋을 비교해볼게.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누가 제일 커? 세로축이 증기압이라고. 누가 제일 크냐고. 다이 에틸가 제일 크지. 누가 제일 작아? 물. 그렇지. 누가 증발 잘 된다? 에탄올. 야, 어떻게 세계 중에 가운데 있는 애를 찍냐. 제일 많은 애가 에테르고 제일 적은 애가 물인데 누가 제일 세냐고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애를 찍는 건 에테르. 다이에틸 에테르가 증기압이 높다는 건 기체로 존재하는 입자수가 많다는 얘기라고. 증발 잘 됐다는 얘기야, 걔가. 야, 증발 잘 되면 분자간 인력이 셀까 약할까? 이렇게. 그렇지. 분자간 인력이 약하면 끓는 점은? 낮아요. 그렇지. 그 끓는 점이 이거다. 무슨 뜻이냐고?
이 기체의 증기압이 포화 상태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을 때 끓으면 알았어? 외부 압력과 같지 않으면 증발만 하거든 표면에서. 그러다 이 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이 된 거지. 꽉 찼는데 760에 도달해. 그러면 끓어. 저 액체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소리 내면서. 반대로 얘들아, 그 액체 표면의 압력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0도씨에서도 물이 끓을 수 있어. 막 끓다가 얼어. 부글부글 얼어. 그런 화면도 있어. 이해 가서? 그러니까 끓는 점은 액체 표면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비례해. 액체 표면의 압력만 무조건 떨어뜨리면 계속 끓어. 그래서 니네 산 높은 데 올라가잖아? 어때? 대기압이 떨어지지? 일찍 끓어. 밥이 3층 밥이 된다고. 그래서 현명하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발로 걷어차. 그게 아니라 그 돌멩이를 올려놓잖아. 아, 물론 요즘에 그렇게 밥에 먹는 집은 없지만 밥솥 갖고 가잖아. 전기밥솥. 그치? 그리고 전기차에도 꽂아갖고 밥해 먹고 막. 그렇잖아 요즘에. 옛날에 그랬다고. 아날로그 시절에. 그립다. 지금 그 얘기야. 우리가 지금 배운 그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의 그 증기압이 낮은 온도에서도 일정 증기압으로 금방 도달한다는 건 그 액체가 인력이 약하다는 증거다를 보여준 거야. 저기서 제일 약한 애는 다이에틸 에테르가 되고 제일 센 애는 물이다. 야, 물이 무슨 결합하지? 야, 웃은 거 아닙니다. 물의 분자간 인력은 상당히 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는 거죠. 야, 분자간 인력은 쌍극자 힘과 분산력으로 정의되며, 응? 끓는 점이 분자간 인력의 척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특별히 물 분자 같은 애들은, 응? 쌍극자 힘이 유독 세가지고, 끓는 힘이 상당히 높다. 이런 애가 누가 있느냐면, DNA 이중 나성 구조가 있고, 단백질 결합 구조인 펩타이드 결합이 또 이 결합을 한다. 분자간 인력 중에 분명 물리적 변화인데 이 결합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대단히 세더라. 무슨 결합이냐? 저 때문에 살았다. 여기서 질문한 게 그게 아니거든 사실. 얘들아, 수소 결합은 이 세 개의 극성 결합 중에 하나가 있으면 수소 결합을 해. 누구냐? 니네 극성의 정도가 세려면 뭐 차이가 커야 돼?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고맙다.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가 제일 센 애가 누구였냐, 니네? 플라즈마는 뭐야? 또 어느 아저씨요? 아빠 이름이야? 황플라즈마 씨. 이거 플로린이죠. 어이, 너무 대놓고 웃잖아. 좋아요. 플라즈마래. 플로린 씨. 플로린 다음에 누구였냐? 그 다음 센 거? 수소. 산소. 옆에. 산소 옆에 누구였어 또? 질소. 이게 3대장이야. 그거랑 제일 약한 비금속이 누구였지? 맞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외우라 했어? H와 FON. 뭐라고 외우라 했어? 내가 H와 FON. 핸드폰! H 핸드폰, FON. 기억 안 나? 아, 또 안 한 거지. 물은 그렇게 수소 결합 때문에 인력이 세서 분자량이 18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에탄올은 분자량이 46이야. 그럼 분산력이 엄청 셀 텐데도 물보다도, 알았어? 끓림이 낮다고.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다. 그냥 안 하시고서. 다음.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진로 선택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내가 왜 이 그래프를 갖고 들어왔느냐. 왜 출제자들은 물하고 수증기만 내고, 왜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에는 드라이 아이스와 이산화탄소 기체를 낸 건지 보여주려고. 잘 봐. 일기압에서 니들은 이걸 배운 거야. 물의 상평형. 알지? 수증기로 가는 건 무질수도 증가 방향, 물로 돌아오는 건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 그러면 왜 CO2는 드라이 아이스와 기차만 배웠을까? 이거야. 이 두 화살표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세로축이야. 몇 기야? 1기야. 이게 현실 세계, 우리가 있는 곳. 자, CO2는 말이다. CO2 액체가 생기려면 5.1기압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 이걸로 시험에 나온다. 그러나 똑같이 해석해라. 물론 얘도 승화고 얘들아, 얘도 승화인 거 명심해라. 그런데 빨간색 승화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고, 노란색 승화가 점점 세져서 같아진다, 이런 표현이야. 저랑 똑같다고. 알겠냐? 다시 상태 변화에서는 저 빨간색 정반응은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하다. 이해가냐? 두 번째 평형은 용해 평형인데, 여러분, 자, 용해 평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용매에다가 물이 되겠죠, 거의. 뭐 설탕이나 소금을 녹일 거라고.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라고 하거든. 그때 우리는 용해 속도를 측정한다는 거야. 자, 용해 속도는 어떤 거냐면, 이러한 비커가 있어. 용매를 담궈. 그 안에 이렇게 녹아 있단 말이야. 얘가 봐봐. 녹아 있어. 얘가 요렇게 나가는 게, 이게 무슨 속도야, 이게? 이게 용해 속도야. 이거 누구 방향이야? 에너지적 안정도일까? 무질서도 증가 방향일까? 무질서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용해 속도라는 게. 근데 그러면 뭐도 생긴다는 거지? 역반응으로 이것도 생긴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속도야? 석출 속도가 되는 거야. 물론 얘가 녹아있는 걸 우리는 용액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용액. 자, 이미 여러분 이거 중딩 때 배운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온도고 가로축이 세로축이 용해도인 거예요. 용해도. 기억나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그람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기억나요? 그래서 요 점에 해당되는 게 포화 상태라고 하죠. 이해갑니까? 자, 근데 봐요. 이거 이론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얘가 T2라는 온도라고 쳐봅시다. 요 점을 설명해 봐요. 용해도 곡선에서 포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요 용액은 용질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지 말아야 돼요? 남아 있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녹아야 되니까. 이거 이론적인 거라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느냐? 잘 봐요. 얘가 용해 평형에 도달하잖아. 그러면 자, 물이 있고 얘가 좀 줄을 거야.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줄어요. 좀. 그런데 이게 무슨 속도죠? 석출 속도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속도야? 용해 속도. 이게 같을 때 얘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녹아 있는 애들도 있지만 녹지 않은 애도 같이 있어야. 이게 용해 평형이라고요. 동적 평형. 이걸 과포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과포화가 뭐냐면, 여러분 봐봐. 요 정도 점이 있는 거죠. 그럼 아직 이만큼 더 녹는 거잖아. 이게 불포화잖아요. 얘를 갑자기 확 온도를 낮추는 거야. 딱.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와. 요때의 온도를 T1이라고 적읍시다. T1일 때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요만큼만 녹는 거야. 요만큼만. 이해가요? 여기 녹지 않는 건데 지금 어때요?
어리버리한 상태다. 다시 말해서 이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이면 찰나예요. 찰나. 만약에 이 상태에 있는데 벽면을 칼로 하면 이거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쓱 가라앉아. 아니면 이 용지를 여기다 톡 떨어뜨리면 얘가 막 가라앉으면서 커다랗게 변해요. 막 뭉쳐갖고. 그러니까 과포화 상태라는 건 녹을 수 있는 용질이 초과해서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고, 우리가 보는 이거는 다 포화용액 상태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게 하나도 이게 포화가 아니라고, 여러분. 알았어? 이해 갔지? 얘는 그래프적으로 시험에 안 내요. 왜? 용맥, 우리가 액체라고 불리우는 애들은 액체라고 불리우는 애들은 표면에서 증발을 하지만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 일정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못 박았잖아. 고체는 좀 달라. 고체들은 내가 얘기했지. 분자간 인력에서 분자간 인력의 척도는 끓는 점이다. 녹는 점 왜 안 쓴다고 그랬어? 고체는 고유한 결정 구조가 있다고 그랬지. 그 구조를 깨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자간 인력을 측정할 때 무리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체가 있으면 지들끼리 모든 결정들이 소금도 소금 나름, 설탕도 설탕 나름 뭔가 규칙적 배열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고 이 파란 색깔이 일정하게 녹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안 나오는데 이건 나옵니다.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가 얘예요. 이 풀이는 지금 방금 설명해 준 거예요. 과포화 용액이라는 건 이런 거다. 알았어요? 과포화 용액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확 온도를 낮췄을 때 아주 순간적인 상태. 여기다 하나 써놓자, 얘들아. 3번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아. 아주 찰나야, 찰나. 불안정한 상태. 알았어? 저걸 불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얘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주세요.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해가 가는지 잘 듣습니다. 먼저 정상적 23짜리 나트륨 이온이 포함된 소금을 녹입니다. 녹였더니 이렇게 된 거죠. 보세요. 이러한 비커에 물을 담아놓고 소금을 녹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된 거야. 알았니? 평형 상태라면 이렇게 놓을까? 자, 이게 뭐 용의 속도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게 석출 속도가 될 거야. 이게 평형이 됐어. 이 속을 따져보니 잘 봐. 23짜리 나트륨 이온이 10개가 녹았대. 선생님. 왜? 근데 저거 파란 색깔 왜? 미안해. 예리하고. 조는 줄 알았어. 안 졸았구나. 자, 이게 10개고 CL-도 10개여야 이게 맞아. 그지? 이 10개씩 여기 녹았다. 여기다가 얘를 녹인 거야. 24짜리. 그랬더니 봐라. 얘를 추가로 녹이면 이 수면이 좀 올라오겠지. 이렇게 위로. 그리고 이 덩어리도 좀 커지겠지. 이렇게 녹였으니까. 그런데 이건 변함없는 거야. 이건 변함없는 거지. 얘도 변함없어. 그러면 23짜리 나트륨 이온이 몇 개가 봤더니 6개가 녹아있고, 24짜리도 4개가 녹아있고 CL이 10개가 있다. 이거야. 결론. 잔이 용매가 더 많아진 건 아니야. 그럼 나트륨 이온은 10개밖에 못 녹여. 그게 포화니까. 근데 24짜리가 23짜리하고 슬쩍 교차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야. 이게 뭘 증명하는 거라고? 멈춰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이해 가냐? 반응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 백색 설탕을 물에 녹여. 백색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이 하얗게 남아있고 포화가 됐겠지. 근데 황색 설탕을 녹이면 어떻게 될까? 그 백색의 무색의 설탕물이 약간 황색으로 변한다고. 그럼 설탕 입자수가 변했나? 녹아있는 입자수가 안 변했다는 거야. 백색의 일부가 설탕 입자로 교체한 거지. 이거 뭘 증명하는 거라고?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다.
계속 높고 속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 오케이? 자, 이게 2단원 끝까지 갈 내용이다. 명심해라, 이제. 앞에 거는, 동쪽 평형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 물의 평형 나올 거고, 용의 평형 가끔 방금 전에 한 내용이 나올 거야. 이거는 100%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거 보러 들어가거든. 자, 이제 잘 봐야 돼. 화학 평형도 마찬가지야. 조건은 딱 두 개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어떻다? 같다. 반응물과 생성물은 어떻다? 공존한다. 이게 끝이야. 이해 갔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뭐냐?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데 이게 이산화질소고 이게 사산화 이질소야. 써있듯이. 색깔이 젓갈색이고 무색이야. 그리고 화살표도 양쪽으로 그려져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봐. 지금 이 비커가 뭐냐면 NO2만 있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진한 젓갈색이 있지.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옅어진 거야. 이게 동쪽 평형에 도달한 그림이야. 이해 갔냐? 그럼 이 이후에는 얘 입자수와 얘 입자수가 어떨까? 일정하게 유지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들어봐. 단위 부피 속에 NO2만 채웠는데 NO2가 뭐로 변해? N2O로 변하고 있는 거야. 그 색깔이 옅어진 거라고. 이제 질문한다. 저 화학방식 잘 봐. 얘들아. 왼쪽, 오른쪽. 어디가 입자수가 더 많은가? 같아요. 나! 죄송합니다. 왼쪽. 지금 찍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을 보시라고. 야, 반응물 앞에 계수가 얼마니? 2, 잘했어. 생성물 앞에 계수는? 0, 1. 잘했어요. 정반응이 진행되면 입자수가 늘어 줄어? 줄어요. 그렇다니까. 그걸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다시 말해서 이 식에 의하면 두 개의 NO2가 한 개의 N2O4로 가는 거야. 여기 입자수 줄어들었어. 그대로야 많아졌어. 줄어들었어요. 그래, 그거라고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이. 잘 봐. 너희들이 농도를 배우지 않았다고. 이제 딴 반은 내가 농도를 설명을 해줬어. 근데 설명하면서 내가 후회했어.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4단원에서 배워. 그런데 얘들아, 그때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냥 농도라고 생각해. 단위 부피당 입자수. 어차피 이 용액의 부피는 변함이 없잖아. 삼각 플러스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그 농도는 누구랑 비례하겠어? 입자수에 비례할 거야, 분명히. 맞지? 그럼 니들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 잘 봐요. 반응 전에, 요 그래프 잘 봐요. 반응 전에 누구만 있었어요? 누구만? NO2만 있었다고. 맞지? 근데 얘가 요 정도 가면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 알겠어? 알겠냐고? 네. 알겠냐고? 네. 되게 디테일하죠? 여기보다 요거 보이냐? 이게 뭐에 도달한 입자수야? 평면에 도달. 그렇지. 이걸 이렇게 그려. 이만큼 줄었지? 다음, 얘도 마찬가지. 평형에 도달해서 나타난 입자수지. 이렇게 그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몇 대 몇일까? 1대1. 빨간색과 파란색이 몇 대 몇일까? 1대1. 빨간색과 파란색은 저 계수비대로 반응하는 거야. NO2는 앞에 계수가 얼마니? 1개. 아, 2개. 그 다음에 N2O4는 앞에 계수가 얼마니? 몇 대 몇이니? 2대1. 이게 이걸 의미야. 이게. 알았냐? 네.
얘가 2개 줄어서 얘가 될 때 얘는 1개 늘어서 이게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 가는 스키? 이게 뒤에서 할 내용인데 이 그래프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이 개수야. 또 하나 보자. 누가 줄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NO2가 줄었지? 저게 무조건 반응물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주는 게 반응물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는 게 무슨 물이야? 생성물이 되는 거야. 이걸 제대로 파악했는지 시험 문제를 내겠어. 세로축이 농도다. 4. 이거 시간이야. 이게 A2야. 3. B2야. 1. X야. 2. 야, 여기 반응물 몇 종류야? 2종류. 그렇지, 됐어. 생성물 몇 종류야? 3종류. 그럼 이 식을 쓰는 거야. 반응물이 이렇게 있어. 생성물이 X인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개수를 알아 몰라 지금? 몰라요. 모른다. 자, 이제 봐봐. 이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방법이야. 이거 일단은 배우고 왔다. 반응천. 얘 있냐 없냐? 없는데 A2 얼마 있냐? 네. 4농도. 얘도 이렇게 있었어. 이해 갔어?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자, 얘는 반응을 할 거야. 몇 대 몇 대 몇으로? 스몰 A 대 스몰 B 대. 내가 이거 바에다 쓰라고 했지, 개수. 분명히. 그럼 반응 후가 됐어. A2 얼마 남았어, A2? 7. 2개. 이란 씨. 3개. 잘했어. B2 몇 개 남았어? 그렇지. C 몇 개 생겼어? 2개. 됐어. 조심해라. 생긴 건 앞에다가 뭐 쓴다? 플러스를 쓰는 거야. 아, 생겼다 이 뜻이야. 그리고 반응한 건 사라진 거잖아. 얼마 사라졌어 얘? 3개. 마이너스 3. 얼마 사라지고? 1대 3대 2. 아, 이렇구나 야. 그럼 X는 뭐가 되면 되는 거지? 이 안에 A 원자 하나가 있고 B 원자가 3개 있으면 맞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거 보는 거라고, 이거. 이게 중급 문제로 나올 거라고, 니들한테.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해는 가냐? 자, 여기까지 됐고, 이 그래프는 반응물의 개수와 생성물의 개수를 알려주는 정보이며, 주는 건 반응물이고 느는 건 생성물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동적 평행에 도달했을 때, 시간당 속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야. 봐. 앞에 동적 평행에서 물의 상평형과 용의 평형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야. 표면. 액체도 표면에서 증발이 됐고 고체도 표면에서만 용해됐단 말이야. 얘는 화학 반응이야. 반응물 전체가 동시에 반응해. 그러면 잘 봐. 반응물은 입자가 자꾸 줄겠지. 그럼 농도도 줄지. 속도도 줄어. 이게 정반응 속도야. 당연히 반응물이 자꾸 줄면 반응 속도는 줄게 돼 있어. 전체가 모두 반응하는 애니까. 알았니? 그런데 생성물은 반대야. 자꾸 생기잖아. 이렇게 빨라져. 이 생성물 역반응 속도, 역반응. 아,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구나. 이해가냐? 여기 도달하면 몇 대면? 1대1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상평형과 용해평형과의 공통점 뭐냐? 절대 빨간색의 역반응은 노란색보다 빨라질 수 없어.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 갔어? 이게 바로 화학반응 속도야. 자,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자. 완벽하게 쌤이 살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거니까 잘 들어. 봐. 이럴 수도 있지. 자, 그 다음 단원 넘어가.
여러분 거기에 제목이 뭔가 봐봐. 오 그래.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여기서 완전히 이해하고 가라. 아이 3월에 가서 학교 가면 안 돼. 내 장담하는데 니네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아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면 절대 이해 못한다. 헷갈릴 거다. 확실히 이해하고 가라. 우리는 화학 평형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았다. 얘들아 잘 봐. 이 앞에 개수 얼마다? 2, 얘는 얼마다? 1. 자 정반응은 무질소도가 주냐 느냐? 들어요. 그렇지. 두 개에서 하나로 준다고. 저거 발열이다.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로 가는 게 무질소도 감소 방향 아냐? 이거 발열이라고. 이렇게 예측한다고. 그럼 역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흡약이야. 그럼 잘 들어.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우세할까? 정반응이 우세할까? 정반응. 약간. 주위의 온도를 높였는데 발열이 막 돼? 온도를 높이면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 그래서 역반응이 우세. 이렇게 생각하라고. 야, 열을 높이면 에너지 가해주는 거지. 그럼 무질서도 증가해, 감소해? 감소. 지랄. 그렇죠. 증가하죠. 아니, 얼음에다가 열을 가하면 물이 되고, 물에다 가하면 수증기가 되는데 왜 무질서도 감소합니까? 맞죠? 네. 그래서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갑니까? 열을 빼앗으면 자꾸 규칙적으로 변하죠. 얼음 쪽으로 간단 말이야. 무질서로 감소한다고. 열을 빼앗는다는 게 뭔 뜻이야? 온도 낮추는 거라고. 이해갔냐? 네. 온도는 내부 에너지라고. 어떤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온도가 내부 에너지고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이따 차 안에서 죽어라. 야, 물리 시간 했잖아. 아, 안 들었으면 또 할 말이 없고. 너 월요일에 들었잖아. 지금부터 여기 얘기를 잘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뭐냐면요.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지만 어떤 거 하나만 갖다 놔도 동일한 평형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온도, 압력이 같으면, 조건이 같으면. 자, 보세요. 이 실험을 보시면 NO2만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한 젓갈색을 떴는데 요거 밑줄 쳐봐요. 니들한테 자주 나오는 문맥이거든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이해 갔어요? 출제자는 충분한 시간 썼으면 아 이거 동적 평형에 도달했구나. 됐습니다. 도달하면 얘가 색깔이 옅어진다고. 무슨 얘기죠? 없던 N2O4가 생긴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세요. 우리가 이 그래프 보고 이제 파악할 건 딱 두 개라고 했지. 반응을 누구예요? NO2. 다음 생성물은 N2O4죠. NO2는 여기까지 이만큼 줄었죠. N2O4는 여기까지 이만큼 늘었죠. 요거 몇 대면? 2대2. 그렇죠. 그거 한다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봐봐요. 얘는 두 개 줄 때 얘는 하나 늘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입자수가 적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존하고 있다. 그게 중요해요. 공존하고 있다. 아, NO2 반응이 모두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 반응물이 많아요? 생성물이 많아요? 생성물이 많죠? 이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반응이 끝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높이고 온도를 낮추면 생성물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는데 이 반응은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성물을 많게 하려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이거 온도를 한참 낮춰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정반응이 더 우세해서 생성물이 많아진 거고. 자 이제 이거 봐봐.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생성물이라고 봤던 N2O4만 집어넣었어요. 이때는 반응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흡열이죠. 그래서 처음에 무색이었거든요. N2O4만 있으니까. 근데 그냥 냅둬도
가역 반응은 스스로 일어난다고요. 누가 생긴 거예요? N2가 생겼죠. 그래서 적발색이 딱 생겼죠. 질문. 왼쪽, 오른쪽 어디가 입자수가 더 많아요? 오른쪽.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 왜? 하나 사라지고 두 개씩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봅니다. 누가 반응물인가 봤더니 N2O4가 반응물인 거야. 얘는. NO2잖아. 조건이 같으면, 내가 얘기했지. 조건이 같으면. 이거 봤을 때 온도 낮춘 거잖아. 여기도 낮춰서 실험한 거야. 그럼 역반응이 잘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죠. 역반응 흡열인데. 그래서 이걸 맞춰봤더니 같더라는 겁니다. 정반응, 역반응, 화학반응 하나를 딱 놓고 봤을 때 반응물만 놓고 생성물만 놓고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화학평의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걸 지금 야 그래프 봐봐 똑같잖아. 와 이게 아니에요. 이걸 수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제일 꼭대기 제목? 그게 평형상수입니다. 그걸 구하는 게 목표야. 자, 화학평형 상태의 특징. 얘들아 1번과 2번을 가만히 읽어봐. 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거네. 맞죠?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같아요. 반응물과 생성물 공존해요. 맞잖아요? 이제 3번부터 보세요.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동일하다. 방금 전에 보고 온 거예요. 이해가요?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반응물만 넣든 생성물만 넣든 결과물은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자, 네 번째. 가역 반응이면 뭐 조건이 같은 경우 정반응에서 시작되든 역반응에서 시작되든 같은 평에 도달한다. 맞습니다. 3번이고 4번이에요. 지금 보고 왔잖아요. 화학 반응식 계수비는 평형에 도달할 때 감소하고 늘어난 양에 비례한다. 봤잖아요, 지금. 이해 갔습니까? 자, 평형상수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는데, 평형상수는요, 여러분,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물질만 다루는 거예요. 화학 반응만. 그래서 얘라는 거죠. 이해 갔잖아요. 가역 반응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평형상수는. 그리고 속도가 같아야 돼요.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반응물과 생성은 공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양이 같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알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평형 스케일을 쓰는 방법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면 여러분들 지금 끝나고 집에 가도 제가 안 막아요. 눈이 반짝반짝하면 또 가는. 대신 갈 때는 창문 열고 나가세요. 너무 더워서요?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쳤어요. 여러분, 평형상수 K의 공식은 과학자들이 똑같은 실험을 수없이 되풀이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식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건데 이 개수를 농도로,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 여기 이거 보이죠, 이거 대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몰농도라는 뜻이야. 그냥 농도 중에 하나구나 라고 보자고. 알았니? 저 대가로라는 게 몰농도라는 뜻이야. 알았어? 근데 이 몰농도가 어떤 관련이 있나 봤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쵸? 배수를 나눠보기도 하고, 농도를. 이게 누구 농도냐면,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거. 평형에 도달했을 때 물질의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저게. 반응 전도 아니고, 반응했을 때도 아니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저 식에 집어넣으면, 그 온도 압력 조건에서 쟤들이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어떻게 달라지든 K값도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별짓 다 한 거야. 스몰 a를 앞에 곱해보기도 하고 이걸로 나눠보기도 하고. 근데 지수로 올리니까 똑같은 값이 나왔다는 걸 실험적으로 찾았다. 여기 형광펜. 공식으로 의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실험적으로 증명한 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암기해야 되더라. 야,
얘 평형상태 K값 적어봐. 잘 봐. 분모가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저 식에서 분모. 그래. 그래서 반응물의 뭐야? 농도. 줄여서 반농. 그럼 분자는 이게 K야. 저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K는 상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그럼 뭘 갖고 니네가 추론해야 되냐면 1보다 크냐 작나를 해석하면 돼. 야, 반농분의 생농이라고 1보다 크면 누가 많다는 얘기야? 생로. 그렇지. 그럼 이거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야?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야? 당연히 정반응이 우세해야 생농이 많아질 거 아니야. 저게 K가 1보다 작으면 반응이 많지. 무슨 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역반응. 봐, 얘들아. 계산에 앞서서 어린값이 돼야 된다니까? 이거 보이지? 반농분의 생농이라 해서 분명히. 그러면 이거분의 이걸 거 아니야? 이거 1보다 컸잖아. 커요. 크지? 얘 써보자. 얘 K 어떻게 써? K는 NO2가 분모야. 반응물. N2,4가 분자고. 그런데 저 앞에 개수가 얘는 얼마고? 얘는 1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평형상수라고. 그런데 이것 값을 넣어봐. 이것 값 여기다 넣어보면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잖아. 1보다 큰 값 나올 거라고.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다? 아, 정반응이 우세한 거다. 이거 봐봐. 반응물이 누구야? 얘지. 생성물이 얘고. 그럼 분모가 크잖아.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이게 K라고. 반농분의 생농이야. 물론 그 위에 지수가 붙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반농분의 생농이라 생농이 많으면 크다 1보다.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숫자로 설명 안 할 거고 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할 거야. K가 봐봐 이렇대. 반농이 많아 생농이 많아? 반농. 그런 거라니까.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보면 돼. 뭐냐면 봐라. 이게 반농이지, 이게 생농이지. 이게 무슨 반응이야? 정반응이야. 이게 이건 무슨 반응이고? 무슨 반응이 우세야 저렇게 생기냐고. 역반응이라고. 저거 결과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어본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냐고.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해야 반응물이 많아진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라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말을 잘 해야 된다고. 누가? 내가. 그래 니들이 잘 알아듣지. 니들이 못 알아듣는 건 누구 탓이야? 다 니들 탓이야. 여기서 잠깐 요걸 잠깐만 봐. 우리가 이렇게 기체만 있고 아니면 수용액만 있고 이런 건 괜찮은데 상태가 서로 다른 걸 불균일 상태라고 해요. 불균일. 그때 요거는 하나 외워둬. S가 고체야 얘들아. 알지? 화학반에서 배웠지? L은 뭐야? 액체 그대로 리퀴드. 얘들은 평형상수식에서 뺀다. 왜? 평형이라고 평형상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반응의 무질서도와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야. 근데 얘는 너무 많아서 얘들의 영향은 미비해. 그래서 기체 상태만 쓴다. 그래서 저 K값 쓰면 분모는 분명히 탄산가스의 농도가 분모를 차지해야 되거든. 쟤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해서 뺀다고. 분자의 산화칼슘도 빼. 고체라. 누구만 쓴다? CO2만 쓴다. 저게 불균일한 평형 상태에서 K값이야. 알았어? S랑 L은 뭐라고? 뺀다. 근데 얘는 안 뺀다 얘들아. 이게 누군데? 수용액. 아키어스. 가스는 G.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평형상수 구하기를 직접 해볼게. 알았어? 자 먼저 첫 번째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평형상수식을 쓴다. 이거 써봐요.
여러분들 직접 왼쪽에 아까 해줬지 선생님이. 자, 이거 쓴 거랑 비교해봐요. 됐으니까 균일한 평형상수식을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대입하면 상수가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2번. 식이 이래요. 그럼 K 어떻게 써야 돼요? 분모에 누구 들어갑니까? A 몰농도, B 몰농도의 제곱, 그리고 C 몰농도의 제곱입니다. K를 써놨어요. 그 다음 얘는 노골적으로 A는 얼마래요? 평형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거 잘 봐. 0.2에요. 물론 생략할게요. 더하기. B는 0.4예요. 제곱이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음 C는 0.8이에요. 제곱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약분돼서 얼마 떨어져요? 이거 약분돼서 얼마 떨어져요? 됐죠? 몇 개 됐죠? 그리고 이거 약분될 수 있죠. 얼마가 답이에요? 이렇게 문제 풀 때 둘이 곱해서 0.16, 0.64 이러지 마시고요. 늘어놓고 지우라고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피드백을 할 때 눈에 들어와요. 0.16은 여기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0.4는 있잖아요, 저기에. 그래서 피드백 할 때 여러분들한테 기가 안 꺾이게 도와줄 거예요.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우리는 수능을 보든 시험을 보러 가든 자기가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기세가 처음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일정하면 로봇이에요.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바닥까지 떨어지느냐 좀 덜 떨어지느냐. 알았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니들 스스로가 가다가 뚝 떨어뜨리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요. 절대 기세는 다시 안 올라옵니다. 뚝 떨어지죠? 그럼 거기서 빌빌거리고 끝까지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정도 기세에서 풀리는 문제가 다 틀려요. 하면 처음에 당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하고 제가 막 실전 싸움하고 니네 시험 볼 때 막 시험지 갖고 실전 대비 시킬 때 제가 엑셀로 니들 시험 다 관리할 거예요. 시험 점수. 그러면 꼭 1번부터 끝까지 푸는 놈이 있어요. 그 시간 그만 그러면 선생님 뒤에 4문제 남았는데 그럼 4문제 중에 하나는 되게 쉬운 거 있지 막 고양이 지나가다 양 풀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못 푸는 거야. 앞에 낑낑거리고. 근데 그 낑낑거리고 푸는 거 틀렸도 그럼 병신인 거지 그냥. 틀린 건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건 시간이 없어서 틀리고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겠냐고. 단순한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말은 이거야. 시험을 문제를 선별을 하면 이거 내가 푸는 거 이거 공고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 나한테 쉬운 게 있다? 그거부터 푸는 거야. 어차피 풀으라고 기세가 떨어져. 기세를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자는 거야. 그걸 막자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자. 그게 우리 시험 보는 태도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에도 수능은 다 그렇게 준비시켜 애들. 걔들만 엑셀 거의 시험 한 20회 봐. 그러면 거기 지들이 다 나와있지. 지금 노트가 막 알록달록해. 틀린 문제대로 그 인덱스지 붙어나갔고 알아. 분홍색은 지들이 어떤 문제인지 지가 안다고. 그러면 쭉 훑어보면 자기 공부해줘. 시험 보기 5분 전에. 니네 모의고사 볼 때 5분 전에 볼 책이 뭐예요? 없지요? 핸드폰 보고 있죠. 그거 끝나. 돈가스 꼬박 잊으라고 선생님. 자, 이 문제요. 저게 3번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최고점의 문제인데, 자, 봐봐요. 이런 화학 반입을 줍니다. 그리고 얘에다가 양적 관계를 슬쩍 넣는 거야. 봐봐. 조건이 뭐냐면, 처음 각각 A가 얼마 0.4 몰농도, B가 얼마 0.4 몰농도. 이게 반응 전에 조건을 준 거예요. 얘는 없다는 얘기예요, 생성물은. 그런데 얘가 반응을 해. 힌트를 분명히 준다는 겁니다.
여기 계수 써 있어요.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2로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누가 있습니까? 오케바리 이거 줬어요. 자, 반응 후에 이거 얼마라고? 0.1이에요. 그럼 이거 올립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생긴 거잖아, 맞지? 개수대로 움직인다.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0.1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사라지고? 얼마 사라진다. 이게 반응하는 물질의 비라고. 빼! 얼마 남어? 빼! 그럼 어디다 넣냐고? 이 식에 넣으면 된다고. 빨간색을 A 몰농도, B 몰농도의 3승, C 몰농도의 제곱하면 나이라고 해서 할까? 0.3A. 그 다음에 얘는 0.1, 0.1, 0.1 이렇게. 그리고 얘는 0.2, 0.2 그러면 자, 두 개 지우고 4 이렇게. 그럼 뭐 분해? 이거 100분의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400이 정답이야. 계산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라고.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분수를 써, 항상. 이건 소수점이니까 내가 가열하지만 예를 들어서 0.25 있으면 4분의 1 이렇게 하라고. 그냥 되도록이면. 알았지? 계산이 되어지면 괜찮고. 여러분, 이 뒤에는요, 봐요. 평형상수의 성질을 다룰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이 성질까지 다루고 나면 평형상수에 대해서는 거의 끝나요. 그럼 뭐 할까요, 이제? 바로 문제풀이. 르 샤틀리의 원리를 배웁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르. 아, 여러분, 세인트라는 거 알아요, 영어 단어? 세인트 베드로. 여기에 크리스찬 손 들어봐. 못 듣겠죠? 왜? 내가 뭐 물어볼까봐. 세인트가 성 바오로, 뭐 이런 거 성이란 뜻이에요, 성. 이게 르가 그거예요. 귀족들 앞에 르를 붙이죠. 르 하은 씨. 이해 가요?